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오전 0시 4분 영상이고요. 아니다, 오전 1시 4분이네요. 1시 4분이고 일단 비트코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분위기가 괜찮았죠? 오늘만 같은 날이 한 1, 2주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전에 이제 그 고점들을 이렇게 조금씩 뚫어주면서 좀 분위기가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제 어제 구간에서의 채널보다는 한 단계 위로 올라와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지금 52,000 정도로 많이들 잡으시는데 52,000, 53,000, 4,000 정도를 어느 정도 넘어서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이제 단기 하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이제 횡보를 조금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52,000, 3,000 넘고 이제 쭉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이제 또 더 다시 한번 바닥을 또 찍고 오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한쪽 방향성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런 의견 처음 듣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그 방금 말에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되게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또 투자 전략 세우셔서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면서 나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52,000, 3,000, 4,000 이 구간이 일단 1차로 좀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장세가 지금 반등 구간이지 이게 지금 상승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승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이제 61,000달러를 다시 재진입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61,000 정도를 뚫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뷰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장에서는 언제든 뭐 되게 대형 호재가 나오거나 어떤 시장의 반전이 있거나 흐름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언제든 또 그렇게 뷰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되게 요즘 좀 생각해보니까 요즘 너무 하락만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하락을 쭉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와서 뭐 의견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직 여전히 하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그걸 떠나서 이제 다시 뭐 6만 1000을 탈환한다던가 뭔가 새로운 호재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왔을 때는 또 모른다.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나리오를 좀 여러 가지 가져왔어요. 이제 상승 시나리오 2개랑 이제 하락 시나리오 그리고 횡보 시나리오 요거 3개, 4개죠. 그래서 4개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한번 어떻게 그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전에 이제 간략한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까지도 온체인 지표는 저번에 이제 큰 물량이 이제 바이낸스로 입금된 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여전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전히 이제 거래소에서의 그 비트코인 물량 자체는 계속해서 최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게 공급이 이제 계속 없어지는 거니까 거래소 내에서 공급이 없어지는 거니까 매도 물량이 없어지는 거고 그만큼 상승 요인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 하면은 이제 뭐 빠져나가고 좀 하면 빠져나가고 제가 지금 방송을 키기 한 20분, 30분 전에도 그 트위터 알람이 떴는데 바이낸스에서 이제 그 자포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추후에 그 이쪽 암호화폐 지금은 이제 원래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후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뭐 커스터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이제 기관들로
또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최근 장세는 이제 뭐 고점이라 생각해서 매도하는 물량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계속해서 받아먹고 해가지고 거래소 밖으로 계속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막 예전 과거처럼 엄청난 하락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그 의견에는 항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젠 다를 거야 라는 그런 의견에 마냥 낙관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당시도 그랬어요. 17년 18년 때도 이 정도면은 비트가 2,800만원 찍고 아무리 못해도 $10,000, $20,000 찍었으면 시장이 좀 커진 거 아니야? 왜냐면 그때 그랬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때 4조 달러였나요? 4조 달러 8조. 그때 당시가 몇 조였지? 8조였군요. 8조 달러 정도 찍었으면 그때 당시 시총으로 애플 시총 정도 됐었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이제 시총이 8조 정도 됐는데 8조 달러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애플 시총 잠깐 넘을 때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애플 시총 정도 됐는데 이게 무너지겠어? 뭐 무너져 봤자 이제는 뭐 좀 조정으로 무너지겠지. 누가 과연 이 시장의 시총이 이렇게까지 거의 8토막이죠. 사실 8토막 8토막이 날 줄 알았겠냐라는 의견에서 좀 마냥 낙관하진 말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토막 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금 최근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제 저번 고점 11월 초죠. 사실 11월 초라 해봤자 지금 한 달 정도거든요. 딱 한 달 전에 대략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좀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어느 정도 깨부수고 가기 위해서는 저번과 같은 이런 구간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구간이 지금 단계에서는 52,000, 53,000, 54,0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며칠 한 3, 4일 정도 해가지고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상승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크지는 않고 뭐 반등이 뭐 굉장히 좀 세게 나온 건 솔직히 아닌데 아님에도 그래도 시장이 쭉 하락하진 않았다는 점. 그래서 조금씩 고개를 내밀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뭐 또 후오비에서 프라임 리스트 아까도 진행을 했었죠. 리키 맞나요? 리키 파이낸스인가? 그거 진행했었고, 그게 지금 확률이 요즘 좀 많이 몰려서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첫 번째 프라임 리스트가 IMX였는데 IMX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첨 확률이 한 꽤 됐죠. 20%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점점 낮아져가지고 굉장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또 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면서 이런 진짜 무위험 리스크 제로인데 리턴이 굉장히 좋은, 아까 같은 경우는 20배가 넘게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게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하시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좀 보시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만한 애들은 다 이제 정보를 좀 뺐어요. 시장이니만큼. 그래서 다시 뭔가 상승 기류를 탈 때까지는 조금 이런 자잘스러운 정보 혹은 리스크가 있을 만한 정보들은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와 이더의 움직임, 그리고 도미넌스적인 부분, 뭐 그리고 김프라든지 그리고 개별 알트에 있어서의 뭐 호재 이런 것들 이겠죠. 그리고 뭐 어떤 세계 경제 시장에서의 이슈라든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김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에서 최근에도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도 김프가 보시면은 순간 10%에서 12%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8% 9% 정도?
물론 이제 그때 좀 거래소가 터져가지고 전송이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프가 거의 8% 위로 뭐 9%, 10%, 11, 12% 정도까지만 올라줘도 이제 우리의 이제 테더를 원화로 바꿨을 때 보너스, 굉장히 큰 보너스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쓰시고 추가 이득을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은 5%지만 이게 만약에 시장이 조금 횡보 구간에 도입을 한다면은 혹은 횡보 하락 이렇게 좀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시장이 되게 재미없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김프가 엄청 빠질 거거든요. 여기에서 더 빠지고 뭐 1%대로 수렴 혹은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테더로 바꾸시는 그런 전략을 또 활용하시면은 좋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올해죠. 올해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거래소 코인 이걸 나타낸 건데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아마 잡은 걸 거라서 이제 거래 그 상승률이 쿠코인, 뭐 MX, 뭐 아지르 X 이렇게 좀 1, 2, 3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로만 기준을 잡아도 분브라든지 뭐 FTT라든지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뭐 거의 20달러, 30달러, 4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는 7달러인가? 8달러?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되게 놀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분부를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놀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비 토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로 많이 들고 있었던 애들이 분부, FTT, 후오비 이 세 개. 그리고 올해 들어서 조금 비중을 가지고 갔었던 애들이 쿠코인이랑 MX 그리고 어센드 여기야 어센드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는 좀 초반에 달리다가 갔죠. 그리고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많이 초반에 올 초에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게 중국이라는 큰 변수가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어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후오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거래소임은 맞지만 중국 자본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도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쿠코인이라든지 MX 거래소는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는 코인들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아니면 뭐 자체 뭐 아이디오 플랫폼 같은 것도 뭐 스포트라이트 쿠코인 같은 경우는 스포트라이트 MX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들어서 바이낸스나 뭐 비트다오 같이 그런 토큰들처럼 런치패드 진행하고 계속 유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고 쿠코인 같은 경우는 또 자체 체인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고요. 만약에 이거를 또 오늘 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었냐면은 만약에 추후에 이제 또 진짜 뭐 현물 ETF나 뭐 기관들 자금이 진짜로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깔리면은 분명히 기존 공룡 기업들 그런 데서 이렇게 거래소 사업을 뭐 지금도 준비 중인 곳도 많이 있죠. 준비 중인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좀 거래소 코인을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SEC 소송 이슈라든지 이런 게 걸리니까 얘네들은 그 전에 다 이렇게 만든 거고 하니까. 그래서 특히 뭐 보시면은 FTX 같은 경우는 FTX US에서는 FTT 코인은 취급을 안 하죠,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추후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법적으로 뭔가 야매나 혹은 합법적으로 그런 후발 주자들에서 이렇게 좀 코인들 관련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온다면 그런 코인들에 또 눈여겨 볼 만한 투자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이런 코인들이 추후에 이제 기존 현물 그런 마켓들이랑 결합이 됐을 때 어떤 부작용 이런 측면이랑 또 하나로 이제 추후에 그런
기업들에서 이런 식으로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면 또 거기에서 어떤 루키 코인들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쿠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괜찮죠. 항상 보시면은 뭐 클레이도 최근에 또 상장을 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쿠코인의 뭐 클레이가 상장하는 게 뭐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겠죠. 사실 뭐 바이낸스에 상장해도 거래량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클레이튼이 앞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진짜 거래량부터가 바이낸스에서도 많이 찾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자금들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어야 또 시총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클레이 같은 경우가 좀 시총이 많이 떨어졌네요. 클레이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마켓으로 봐도 볼륨이 거의 다가 빗썸에이랑 코인원 거래량이죠. 거의 한국 거래량이 거의 40%, 50%, 30, 42%, 43%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거의 이제 바이낸스나 뭐 이런 OKX도 그래도 꽤 찼네요. 그래도 이 정도라서 아직은 좀 많이 모자라다. 클레이튼이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데서 메인으로 더 가져가줘야 좀 투자할 만한 요인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실 저도 올 한 그 5월 떡락 이후로 클레이튼에 대해서 좀 관점을 좀 좋게 보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NFT 관련 그런 사업들을 좀 잘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면서 좀 관점을 바꿨었는데, 최근에 가격도 안 오르고 하니까 또 다시 또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역시나 코인 투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싸리 그냥 빗썸에서만 거래되고 빗썸에서만, 그러니까 올 상반기처럼 올 3월 4월에 클레이튼이 막 5천원 정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냥 뭐 최근 위믹스처럼 이렇게 펌핑할 때 쫙 펌핑하려면 또 이건 확실하죠. 김치 힘이.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같이 이런 것들을 보셔라. 그런 의미고요. 이제 이거는 팁 아니면 팁인데 영상 시간이 벌써 18분이네. 팁이라면 팁인데 이게 최근에 후코인에서 루나 이제 테더 차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하락이 있었잖아요. 하락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입니다. 이게 그저께 이제 14일 하락인데 바이낸스 기준으로 한 49, 그러니까 50달러 정도에서 올려쳐줬단 말이에요. 물론 거래량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쿠코인 같은 데서는 이런 게 한번 빠지면은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쿠코인 같은 데서는 테더 차트입니다. 테더 차트이고 거래량이 많이 꽤 나오는데도 이제 보시면은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한 30달러까지도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 후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USDC 마켓에서는 비트 거래량이 이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28,000까지도.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시장 마켓이 쿠코인에서가 이제 좀 유동성이 그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데도 이제 좋은 코인이 많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그 입 벌리실 때 쿠코인이나 좀 기타 거래소에서도 이제 같이 벌려두시면은 진짜 많이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좀 매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할 때, 좀 급락할 때, 팁 아니면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봤습니다. 후코인에서는 진짜 3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그리고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한 50, 딱 49점 몇이죠. 이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갭 차이가 벌써 뭐 거의 한 70, 80%가 나죠. 그래서 쿠코인이나 저 같은 경우는 쿠코인, 뭐 후오비,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 또 뭐가 있냐?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어지간한 거래소에 다 이제 테더를 이렇게 뿌려놓거든요. 뭐 코인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지간한 거래소에는 웬만하면 이제 보따리 같은 이슈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OKX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래소에 이렇게 좀 자금을 이제 좀 뿌려놓으실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게 되시는 분들은 멀티도 되고 이제 분산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도로 좀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좀 뿌려두시고 하락장에서 이렇게 조금 이런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주우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좀 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 4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시나리오가 상승, 이건 상승 시나리오 2개고 하락 그리고 횡보 이거 총 4개인데요. 이제 상승 시나리오 저도 이걸 바라긴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거냐 이제 비트가 지금 5만 이제 1000에서 뭐 한 2000 여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비트 기준으로다가 한 48,000에서 52,000 요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비트가 위로도 크게 위로도 가지도 않고 크게 아래로도 가지 않는다 라는 가정을 했을 때요 이게 주차한다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비트가 이 구간에서 뭐 주차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 그러고 나서 이제 도미넌스가 지금 40% 초반 완전 극초반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40.7% 마켓캡 기준으로 40.7%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가 가격 유지를 해주면서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한다는 거겠죠? 비트가 가격이 그대로고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또 보시면은 과거에 이랬던 패턴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대략 17년 좀 상승 진짜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1월 8일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월 8일까지 2018년 1월 8일 비트코인 도미넌스 33.3% 때까지 떨어지면서 이때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지금 18년입니다. 18년에 크게 한번 하락을 해요. 12월에 크게 한번 하락을 하고 이때 12월 말부터 한 1월 10일 정도 한 둘째 셋째 3주 정도 3주 정도 이제 비트가 박스권이라고 하기는 좀 변동성이 있긴 한데 박스권에 좀 갇힙니다. 갇히고 나서 이때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이제 진짜 연초 해가지고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가 진짜 보시면은 딱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고 지금 이게 현재 차트인데요. 지금 쭉 떨어지고 박스권으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때 알트 불장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말에 갈 수 있는 산타랠리로 이제 상승장을 노려볼 수 있는 딱 그게 지금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고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5월 하락 전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월 중반에 고점을 찍고 나서 큰 하락이 있었어요. 큰 하락이 있고 나서 반등하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서 한 2, 3주 정도 되는 이 박스권 구간에 갇히죠. 그래서 갇히고 나서 이제 알트 불장 쇼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락이 진행이 됐었던 건데 이때 이더리움이 엄청 올랐어요. 이때가 지금 보시면은 4월 28일부터 한 5월 둘째 주 정도죠. 보시면은 언제야? 이때예요. 이때. 이제 4월 28일부터 5월 뭐 둘째 주, 첫째 주 그 12, 13일까지 보시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이더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때예요. 이더가 이렇게 올라가고 똑같은 구간이에요. 올라가고 비트 같은 경우는 하락 후 갇히는 구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7년 초 그리고 뭐 올 5월 정도 이 구간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지금 충분히 알트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시나리오는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당장은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뭐 말 그대로 진짜 상승이에요. 지금 차츰차츰 비트가 다시 분위기 좋게 가면서 이제 5만 3천 4천 돌파해주고 6만 1,000달러 다시 찾아주고 이제 다시 또 재도약을 해주면서 전고점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바닥을 갈 수도 있고요. 저점을 다질 수도 있고 내년 1분기까지 해서 상승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너무 하락 이슈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요즘 너무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관점은 열려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뭐 확률이 되게 낮은데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 뷰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관점, 하락 전에 이제 횡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상승 관점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갇히면서 이제 비트가 횡보 대신에 알트들로 같이 횡보하는, 혹은 이제 비트가 좀 도미넌스를 상승시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러니까 횡보를 하더라도 비트 도미넌스가 상승하냐 혹은 하락하냐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 관점에 대해서는 뭐 기존이랑 동일합니다. 한 뭐 보시면은 일단 일본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최근에 하락이 있었죠.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 이런 거 비슷하죠. 지금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구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조금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의견은 요겁니다. 저의 의견은 요건데 이제 참고만 하세요. 제 의견이 100% 맞을 보장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여러분들도 이제 좀 신뢰가 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도미넌스 관점이랑 좀 맞아 떨어져요. 도미넌스 관점이랑 맞아 떨어지는데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댓글로 도미넌스가 뭐 예전이랑은 달라서 뭐 비트가 도미넌스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물론 100% 동의를 하고요. 100% 동의는 하되 저의 투자 경험상으로는 비트가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것은 이코르는 항상 위험했다라는 게 제 투자 경험의 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경험대로 하는 거고, 그냥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도미넌스가 좀 떨어지면 조심하자, 현금을 좀 올려놓자, 이런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고 가는 편이고요. 시장이 많이 바뀌고 펀더멘탈이 강해지면서 마냥 그렇게 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각자 판단과 경험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예전처럼 안 망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저도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제 디파이 같은 시장이 커졌잖아요. 근데 디파이가 이제 뭐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체인들, 퍼블릭 체인들도 합세해서 디파이 시장이 커지고 뿐만 아니라 NFT 시장도 커지면서 이제 뭐 P2E, 메타버스, NFT, 뭐 디파이 해가지고 다 이제 시장이 좀 결합이 되면서 현물 시장도 어느 정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좀 묶였죠. 자금이 묶였다고 해야 되나? 묶여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비트가 나락을 가기 위해서는 디파이 시장도 좀 나락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해주는 게 또 지금 이런 디파이나 NFT 시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잘 돌아가는 한, 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진짜 시장에 충격이 왔어. 충격이 와서 좀 진짜 비트랑 이더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가능성이 같다고 했을 때 이런 디파이나 NFT 시장이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까진 떨어져도 얘네들이 뭐 떨어질 수도 있지, 조정이지 하고 버티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더랑 비트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시장이 되게 많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연쇄 작용으로 해서 좀 매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있는 자금들, 디파이나 뭐 NFT나 이런 곳에 묶여있는 자금들이 같이 현금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진짜 연쇄 작용으로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이거에 관련해서 되게 그 레포트를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글이 되게 좋아서 가져왔었는데 제 의견이랑 좀 되게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 마치 주담대 이제 파산, 리먼 파산처럼 이 디파이 시장도 같이 좀 무너질 정도로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그렇게 같이 좀 청산을 당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는 거 이제 되게 극한으로 안 좋게 생각한 건데, 물론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디파이 시장도 지금까지 잘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제 비트가 급락하면은 이렇게 또 급락하는 게 디파이 시장이기도 하고, 이제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규제라는 부분이 이제 또 디파이랑 이제 걸릴 만한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을 많이 추천을 안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실제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많이 못 갔죠. 5월 떡락하고 나서 거의 이제 메이저 플랫폼 위주로 많이 갔지, 최근에 이제 디파이 자체 프로젝트 코인들, 거버넌스 코인들이 상승을 많이 못했던 이유들도 좀 여기에 속하지 않나,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디파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최근에는 진짜 이런 개별 어떤 이슈나 프로젝트 혹은 뭐 짤짤한 거보다는 좀 크게 다루는 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더 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 그런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도 지금 개별 이런 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은 전체 시장 흐름이나 사이클 그리고 이런 좀 거시적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